이게 거울 다 좀 너 봐, 때문이야. 양심이 있으면. 이게 제발 다 너 본인들 때문이야. 꼴을 좀 보라고. 날카로운 고성이 연습실의 이게 다 너 공기를 때문이야. 단번에 찢어발겼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굽이치는 산자락 아래 유일하게 불을 밝힌 이게 상가 다 너 건물 2층. 통유리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바깥 풍경과 달리 실내는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조명 아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스피커에서 흐르던 차이콥스키의 선율이 신경질적인 리모컨 조작 한 번에 뚝 끊겼다. 음악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거친 숨소리와 모멸감이었다. 천서희 원장은 팔짱을 낀 채 연습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도축장에 끌려온 짐승을 감별하듯 일렬로 늘어선 여군들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땀에 젖은 레오타드가 그녀들의 탄탄한 근육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일반적인 발레리나의 가냘픈 선이 아닌 생존과 전투를 위해 단련된 실전 근육이었다. 그것이 천서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혐오스러운 구경거리였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원. 너네들처럼 통짜 몸매만 우르르 서 있으면 다른 일반인 회원들이 등록하러 오겠어? 들어오려다가도 겁먹고 도망가지. 분위기 칙칙하게 이게 뭐야 지금. 맨 끝줄에 서 있던 하사 하나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다 목이 메어 삼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천서희의 화풀이는 이제 막 예열을 마친 참이었다. 그녀는 큐빅이 박힌 화려한 손톱으로 연습실 유리창을 삿대질했다. 지금 니들 때문에 일반 회원이 뚝 끊겼잖아. 격 떨어지게 진짜. 우아하고 고상한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여기 군부대 연병장 아니야. 땀 냄새 풍기면서 물 흐리지 말라고. 윤도담 중사는 정면에 거울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전투복 대신 입혀진 분홍색 발레복은 마치 갑옷을 벗겨내고 맨살을 드러낸 것처럼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상관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천서희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천서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윤도담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땀 냄새와 섞여 역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윤중사. 표정이 왜 그래? 아주 억울해 죽겠지? 아닙니다. 도담은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천서희가 코웃음을 쳤다. 착각하지 마. 내가 돈 몇 푼 벌려고 이러는 줄 알아? 나 남편 얼굴 봐서 자원봉사하는 거야. 강원도 이촌 구석 어디 가서 이런 고급 레슨을 받아? 주제도 모르는 것들을 사람 만들어주려고 내 귀한 시간 쪼개가며 희생하는 거라고.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5글자를 내뱉는 도담의 목구멍에서 쓴물이 넘어왔다. 이곳 양구는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최전방이었다. 21사단 백두산 부대의 관할 지역. 사냥도 얼어 죽는다는 이곳에서 군인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곤 전무했다. 그런 척박한 땅에 천서희가 스완 발레 아카데미를 연 것은 3개월 전이었다. 연대장 마창석 대령의 아내. 그 직함은 이 좁은 위수 지역 내에서 절대 반지와도 같았다. 사건의 발단은 2주 전 연대장 훈시 시간이었다. 마 대령은 여군 부사관들의 유연한 사고와 정서 함양을 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일과 후 전원 발레 학원 등록을 지시했다. 말이 좋아 권유였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불참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은근한 협박이 뒤따랐다. 회비는 일반 회원보다 30% 더 비쌌다. 군인 할인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특수 지도비라는 명목이 붙었다. 쥐꼬리만 한 하사 월급의 3분의 1이 고스란히 천서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치 적선이라도 베푸는 양 굴었다.
알면 배에 힘 좀 줘. 뻣뻣한 게 자랑은 아니잖아. 천서희가 도담의 복부를 검지로 쿡 찔렀다. 돌처럼 단단한 복근에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자 그녀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어우, 징그러워. 여자가 몸이 이렇게 딱딱해서 어디다 써? 남편한테 사랑이나 받겠어? 아, 윤중사는 아직 미혼이지? 그럴만도 하네. 도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인신공격. 참아야 했다. 여기서 들이받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뒤에 서 있는 후배들까지 작살난다. 마 대령은 아내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데도 믿는 애처가 아니 공처가였다. 작년에 행정관 하나가 사모님 심기를 거슬렀다가 최전방 GOP로 유배당한 사건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자, 다들 잡담 그만하고 봐 잡아요. 오늘은 뿔리의 동작 1000번 채우기 전엔 집에 못 갈 줄 알아. 천서희가 다시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며 얼음이 가득 든 텀블러를 집어들었다. 스테인리스끼리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연습실을 울렸다. 도담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발을 잡았다. 옆에 선 김하은 하사가 울먹이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제 갓 임관한 23세 김하사는 발레는커녕 국민체조도 버거워하는 몸치였다. 중사님, 저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는 못 서 있겠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김하사의 목소리가 파리하게 떨렸다. 도담은 곁눈질로 천서희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나직하게 의조렸다. 버텨. 여기서 쓰러지면 더 지독하게 군다. 내 뒤로 조금 더 붙어. 가려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시금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다.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존심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천서희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손뼉을 딱 쳤다. 아, 깜빡할 뻔했네. 다음 주에 우리 학원 홍보 영상 찍을 거 알지? 그때 입을 의상 새로 맞췄으니까 오늘 갈 때 다들 하나씩 결제하고 가져가. 연습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또 돈이었다. 지난달에는 토슈즈가 낡았다며 최고급 수입품을 강매하더니 이번엔 의상이었다. 김하사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 원장님. 지난번에 산 연습복도 아직 새 건데 꼭 사야 합니까? 이번 달에 적금을 들어서 여유가 조금 부족합니다. 천서희의 눈매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다. 김하사. 지금 나랑 흥정하니? 홍보 영상은 학원 얼굴이야. 다 같이 맞춰 입어야 그림이 나오지. 너 혼자 튀게 입으려고. 군대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단체 생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네.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돈 아까워? 내가 너희 생각해서 이태리 원단으로 특별 주문한 건데 호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천서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천서희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맹수처럼 예민했다. 그녀가 김하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자 도담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김하사를 가로막았다. 원장님. 도담의 낮은 목소리가 천서희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 김하사 몫까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아직 월급 전이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천서희가 멈칫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도담을 올려다보았다. 어머 윤중사. 돈 좀 모았나 봐? 하긴 꾸미질 않으니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어. 남자 만날 일도 없고. 그래 좋아. 윤중사가 후배 사랑이 지극하네. 그럼 오늘 두 벌값 일시불로 긁고 가. 현금 영수증은 안 되는 거 알지? 세금 문제 때문에 복잡해서 그래. 뻔뻔한 탈세 선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도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서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자, 다시 시작해.
5분 안에 100개 더 못 채우면 오늘 집에 갈 생각들 마. 하나, 둘, 셋. 음악도 없이 천서희의 날카로운 구령 소리에 맞춰 여군들은 다시 무릎을 굽혔다. 창밖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고 백두산 부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차가웠다. 하지만 천서희는 몰랐다.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윤도담의 눈동자 속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가 들고 있는 저 육중한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머지않아 끔찍한 파국을 불러올 흉기가 되리라는 사실을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띠링. 휴대폰 화면에 뜬 결제 알림 메시지가 윤도담 중사의 눈을 찔렀다. 스완 발레 아카데미 45만 원 일시불. 이번 달 적금 넣을 돈이 고스란히 날아갔다. 김하사의 목까지 대신 냈으니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도담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연습실 한쪽 구석, 옷걸이에는 천서희 원장이 이태리 최고급 원단이라며 강매한 공연용 튜투가 걸려 있었다. 아무리 봐도 동대문 시장에서 떼어온 싸구려 레이스 뭉치로밖에 보이지 않는 옷이었다. 어머 윤중사. 표정이 왜 그래? 돈 좀 썼다고 벌써 억울해? 천서희가 새침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얼음이 가득 든 육중한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 아닙니다. 옷이 참 화려합니다. 화려해? 보는 눈이 영 없네. 이건 우아하다고 하는 거야. 군복만 입고 사니까 미적 감각이 다 죽었나 봐. 천서희는 혀를 차며 김하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 김하사. 너는 왜 아직도 안 입고 멍하니 서 있어? 내 옷이 더러워서 못 입겠다는 거야? 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입겠습니다. 김하사가 허둥지둥 탈의실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쭈뼛거리며 나온 김하사의 모습에 연습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이즈가 문제였다. 천서희는 일부러 넉넉한 치수가 아닌 깡마른 전공자들에게나 맞을 법한 작은 사이즈를 주문해 둔 것이 분명했다. 훈련으로 발달한 김하사의 등 근육과 허벅지 때문에 얇은 발레복이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지퍼가 다 올라가지 않아 뽀얀 살결이 흉하게 비집고 나와 있었다. 천서희가 푹 하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내가 못 살아. 김하사, 너 그동안 훈련을 한 거야? 아니면 회식만 하러 다닌 거야? 햄이 터진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작은 게 아니라 내 몸이 비대한 거야. 여자가 자기 관리 하나 못해서 저렇게 덩어리가 져서야 원. 남편 될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모멸감에 김하사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다. 도담이 참지 못하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원장님, 군인은 몸을 쓰는 직업입니다. 근육량이 많아서 기성복이 안 맞는 건 당연합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순간 천서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텀블러를 테이블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윤중사, 지금 나 가르치니?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발레를 배우러 왔으면 발레에 맞는 몸을 만들어 오는 게 예의지. 어디서 배불뚝이 아저씨 같은 몸을 끌고 와서 내 눈을 버리게 해. 천서희가 도담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했다. 그리고 너 우리 남편 믿고 지금 대드는 거야? 우리 그이가 내 칭찬 좀 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너 내일부터 최전방 초소에서 밤새도록 눈이나 치워야 할걸. 가장 치졸하고 확실한 협박. 도담은 입술 안쪽 살을 짓씹었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강철중 준장. 평생을 명예 하나로 살아온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 신분을 숨기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여기서 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는 순간 아버지는 갑질녀를 폭행한 군인 딸을 둔 죄인이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도담이 고개를 숙였다. 굴욕적인 사과였다. 천서희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알면 처신 잘해. 어디 감히 주제 넘게. 다음 날 저녁 연습은 지옥 그 자체였다. 천서희는 어제 도담의 말대꾸가 거슬렸는지 시작부터 강도 높은 스트레칭을 요구했다. 더 찢어. 다리가 그것밖에 안 벌어져.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는 잘만 벌리더니 여기서는 왜 내숭이야? 억지스러운 요구였다. 골반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여기저기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때였다. 중심을 잡지 못한 최하사가 비틀거리다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다. 아! 발목을 접질린 최하사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하지만 천서희는 넘어진 사람을 걱정하기는커녕 바닥을 먼저 살폈다. 야! 너 미쳤어? 천서희의 고함이 연습실을 울렸다. 이 마루가 얼마짜린 줄 알아? 캐나다산 최고급 단풍나무야. 니들 무식한 군화발로 짓밟으라고 깐 거 아니라고. 어디서 쿵쿵거려 재수없게. 죄송합니다. 최하사가 부어오르는 발목을 부여잡고 울먹였다. 도담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천서희가 도담의 팔을 거칠게 쳐냈다. 놔두고 너네 다 거울 앞으로 와. 천서희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는 여군들을 거울 앞에 일렬로 세웠다. 그리고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음악 꺼. 정막이 흘렀다. 천서희가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다. 너네 진짜 양심이란 게 없니?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상담받으러 왔던 일반인 손님이 니들 몸뚱이 보고 기겁해서 나가더라. 이게 무슨 헬스장이냐고 묻는데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사실이 아니었다. 이 시간대에 온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도담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천서희는 지금 화풀이 대상이 필요할 뿐이었다. 거울 좀 똑바로 봐. 니들 그 우락부락한 어깨랑 허벅지 좀 보라고. 그게 여자 몸이야? 짐승이지? 너네처럼 통짜 몸매만 우글거리니까 일반 회원들이 등록하려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분위기 칙칙하게 진짜. 천서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다. 니들 때문에 내 학원 망하면 책임질 거야? 군인들이면 나라를 지켜야지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민폐를 끼쳐. 냄새나고 무식하고 우아한 맛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것들이. 도담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것 같았다. 냄새나고 무식한 것들. 그 무식한 것들이 이 추위 속에서 밤새 경계 근무를 서기에 당신이 여기서 우아하게 발레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모르는가? 내가 돈 벌려고 이러는 줄 알아? 남편 얼굴 봐서 니들 같은 흑투성이들 좀 씻겨서 사람 만들어주려고 자원봉사하는 건데. 주제 파악 좀 해 제발. 천서희가 도담의 가슴팍을 검지로 툭툭 밀쳤다. 특히 너 윤중사. 눈빛이 왜 그래? 기분 나빠? 억울해? 그럼 군복 벗고 나가. 아무도 안 말려. 대신 나갈 때 내 사표도 같이 쓰고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남편이 벼르고 있거든. 요즘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시범 케이스 하나 잡고 싶어 하던데. 도담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저 여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매다 꽂을 수 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익힌 살상 무술이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리고 나만 믿고 따르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도담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비굴한 대답에 천서희가 승리감에 젖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진작 그럴 것이지 꼭 사람 성질을 긁어야 말을 듣는다니까. 천서희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텀블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도담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자, 다시 처음부터. 이번엔 음악 없이 간다. 발소리 내는 여는 오늘 발목 부러질 각오해. 지옥 같은 연습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도담은 직감했다. 이 위태로운 인내심의 줄다리기가 머지않아 끊어질 것임을. 그리고 그 끊어진 줄이 저 오만방자한 여자의 목을 감게 될 것임을. 그날 밤 도담은 숙소로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마를 쓸어보았다. 아직은 매끈한 그 이마가 내일이면 붉은 선혈로 뒤덮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걸레질 똑바로 안 해? 군대에서 청소는 기본이라더니 다 헛소문인가 봐. 천서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연습실을 울렸다. 밤 10시 정규 수업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여군들은 집에 갈 수 없었다. 천서희가 원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해야 한다며 바닥 왁스칠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물론 청소 용역비는 천서희가 챙겼고 노동은 여군들의 몫이었다. 윤도담 중사는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을 문질렀다. 독한 왁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서희는 원장실 유리창 너머로 와인 잔을 기울이며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마치 수족관 속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고양이 같은 눈빛이었다. 야, 거기 김하사. 구석에 먼지 그대로 있잖아. 눈이 장식이야?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천서희의 지적에 김하사가 울상을 지으며 다시 걸레를 빨러 뛰어갔다. 도담은 묵묵히 제 몫의 구역을 닦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룻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1시간 뒤 청소가 끝나고 다른 여군들이 모두 화장실로 손을 씻으러 간 사이였다. 도담은 잠시 숨을 고르며 텅 빈 연습실 중앙에 섰다. 고요함. 순간 잊고 있었던 감각이 도담의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707 특수임무단 입대 전 취미로 발레를 배웠던 시절의 기억. 그때는 군화 대신 토슈즈를, 총 대신 꽃을 들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도담은 홀린 듯이 발 뒤꿈치를 들었다. 음악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차이콥스키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도담의 팔이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단단한 코어 근육이 중심을 잡고 훈련으로 다져진 허벅지가 도약의 힘을 실어주었다. 그랑체 때 도담의 몸이 중력을 거스르듯 허공으로 솟구쳤다. 완벽한 포물선. 착지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땀방울이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흩뿌려졌다. 그것은 투박한 군인의 몸짓이 아니었다. 무대 위 주역 무용수의 아우라였다. 쨍그랑. 원장실에서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났다. 도담이 놀라 고개를 돌리자 유리창 너머로 천서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바닥에는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번져 있었다. 천서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감히. 천서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관리받지 않으면 금세 붓고 살이 찌는 자신의 몸과 달리 방금 본 윤도담의 도약은 완벽했다. 자신이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던 탄력과 재능. 고작 군발이라고 무식하게 힘만 센 여자라고 무시했는데 저 여자는 지금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날아올랐다. 열등감이 독사처럼 천서희의 목을 감았다. 자신이 가진 것은 남편의 계급뿐인데 저 여자는 젊음도 실력도 심지어 그 천박하다고 비웃었던 근육마저도 아름다웠다. 참을 수 없는 패배감이었다. 천서희가 원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담이 차려 자세로 섰다. 죄송합니다. 바닥 상태를 확인하다가 누가 춤추라고 했어? 여기가 네 무대야? 아주 신이 났네, 신이 났어. 청소나 하라니까 딴짓이나 하고. 너 나 무시하니? 천서희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갈라졌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여군들이 놀라서 멈춰섰다. 아까 그 동작 뭐야? 엉덩이 다 빠지고 무릎 굽혀지고. 기본기도 없는 게 어디서 흉내를 내? 내 눈 썩게 작정했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동작이었지만 천서희는 억지를 부렸다. 군인 물이 들어서 동작이 딱딱 끊어지는 게 아주 로봇이 따로 없더라. 그게 발레야? 제식 훈련이지. 아우 쪽팔려.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하지 마. 알았어? 도담은 천서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지저대는 겁먹은 개. 도담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명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도담의 담담한 대답이 천서희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굴복하지 않는 눈빛. 저 고고한 태도를 짓밟아버리고 싶었다. 바닥을 기게 만들고 싶었다. 시정? 말로만? 좋아. 내일 수업 때는 각오하고 와. 내 그 로봇 같은 뻣뻣한 몸뚱이가 부서지도록 가르쳐 줄 테니까. 천서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도담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백조가 되고 싶은 오리 새끼 주제에. 다음 날 오후 양구에는 비가 쏟아졌다. 습기를 머금은 연습실 마룻바닥은 눅눅했고 천서희의 기분은 날씨보다 더 저기압이었다. 동작 그만. 천서희가 신경질적으로 음악을 껐다. 스피커의 전원 버튼이 부서질 듯 눌렸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육중한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 얼음이 가득 차 있어 겉면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윤중사. 앞으로 나와. 도담이 대열에서 걸어 나왔다. 천서희는 팔짱을 끼고 도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어제 혼자 쉬어하던 거 그거 다시 해봐. 그랑 제때. 알겠습니다. 도담이 준비 자세를 취했다. 잠깐. 천서희가 비릿하게 웃으며 제지했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똑같이 따라해. 내가 아는 거랑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애들 앞에서 증명해 줄게. 공개 처형을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천서희는 텀블러를 피아노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고는 연습실 중앙으로 나갔다. 그녀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잘 봐. 우아함이라는 건 이런 거야. 천서희가 도약을 시도했다. 그러나 몸은 마음처럼 따르지 않았다. 불어난 체중과 부족한 근력, 그리고 무엇보다 눅눅한 바닥이 문제였다. 그녀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순간 디딤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이 무너졌다. 어맛. 우아한 비상은커녕 천서희는 볼품없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습실을 메웠다. 정적. 누구도 웃지 못했다. 웃었다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쪽팔림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얼굴이 터질 듯이 달아올랐다. 하필이면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윤도담 앞에서 그리고 부하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다. 그때 도담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십니까, 원장님? 걱정 어린 목소리. 하지만 뒤틀릴 대로 뒤틀린 천서희의 귀에는 그 말이 조롱으로 들렸다. 꼴 좋다라고 비웃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도담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에이, 이 건방진 년이. 이성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천서희는 도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너 지금 비웃었지? 내가 넘어지니까 아주 고소해 죽겠지? 아닙니다. 다치신 데 없는지. 닥쳐. 어디서 위선적인 척을 해? 너 아까 입꼬리 올라가는 거 내가 다 봤어. 천서희는 피아노 위에 놓여있던 텀블러를 낚아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사리가 끓어올랐다. 이것으로 저 재수 없는 얼굴을 뭉개버리고 싶었다. 저 오만하고 고상한 척하는 얼굴을. 원장님 진정하시고. 도담이 한 발 물러서며 손을 들어올리는 순간이었다. 죽어버려. 천서희가 악을 쓰며 텀블러를 높이 쳐들었다가 도담의 얼굴을 향해 전력으로 내리꽂았다. 퍽.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연습실의 정막을 찢었다. 깡통을 찌그러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단단한 뼈와 쇠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도담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충격은 묵직했고 고통은 찰나의 지연을 두고 폭발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모서리가 도담의 왼쪽 이마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뚜껑이 열리며 안에 있던 얼음과 차가운 물이 도담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하지만 그 물은 금세 붉게 물들었다. 찢어진 이마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붉은 피가 도담의 눈꺼풀을 덮고 뺨을 타고 흘러내려 분홍색 발레복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시야가 온통 붉게 물들었다. 중사님. 피다. 뒤에 서 있던 하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도담은 비틀거리며 한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꿀럭꿀럭 솟아나왔다. 머리가 징 울리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도담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고인 물과 피가 섞여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천서희는 찌그러진 텀블러를 손에 쥔 채 거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도 도담의 피가 튀어 있었다. 자신의 손에 묻은 붉은 피를 본 천서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미안함이 아니었다. 에이, 이거 봐. 내가 뭘 했어. 천서희가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피한 거잖아. 내가 피해서 맞은 거잖아.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다. 어디다 눈을 부라려. 피 좀 난다고 유세 떨어? 군인이라며. 군인이 이까짓 거에 엄살은. 천서희는 공포를 분노로 덮으려는 듯 더 크게 악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야, 뭐해? 빨리 안 치워? 피냄새 나잖아. 재수없게 진짜. 도담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천서희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악마. 저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마를 타고 흐르는 피가 눈을 찔러 따가웠지만 도담은 눈을 감지 않았다. 기억해라. 이 고통을, 이 모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라. 하사들이 울며 불며 수건으로 도담의 이마를 지혈하려 했지만 수건은 금세 붉게 젖어들었다. 웅성거리는 소리, 천서희의 표독스러운 고함,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불 속에서 억눌려 있던 윤도담이라는 이름의 진짜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다. 원장님, 피가 안 멈춥니다. 119 불러야 합니다. 김하사의 다급한 외침이 아수라장이 된 연습실을 갈랐다. 윤도담 중사의 이마에서 쏟아진 피는 턱을 타고 흘러 하얀 마룻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천서희는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휴대전화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만 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보다 이게 알려지면 남편 진급은 끝장이다라는 공포가 먼저였다. 안 돼. 119는 절대 안 돼. 천서희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냥 넘어진 거야. 훈련하다 다친 거라고. 시끄럽게 사이렌 울리면서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 너네 남편 진급 막히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진급이 문제입니까? 평소 순하기만 하던 김하사가 처음으로 악을 썼다. 천서희는 그 기세에 눌려 멈칫했지만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다쳤는데 피가 많이 나. 빨리 와봐. 빨리.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학원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연대장 마창석 대령이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도담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부관에게 손짓했다. 커튼 닫혀. 밖에서 안 보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하사들 입단속 시켜. 오늘 여기서 본 거 발설하는 놈은 내가 옷 벗긴다고 전해. 마 대령은 지혈을 하고 있는 도담에게 다가갔다. 걱정스러운 눈빛은 단 한 줌도 없었다. 그는 도담의 상태보다 바닥에 흩뿌려진 피와 찌그러진 텀블러를 보며 혀를 찼다. 이 중사. 정신 있나? 도담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마 대령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네. 자네 군인이지? 전시에는 팔 하나가 잘려나가도 임무 완수해야 하는 게 군인이야. 고작 이마 좀 찢어진 거로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내 차로 이동한다. 민간 병원 가면 기록 남아서 복잡해지니까 군 병원으로 가. 그것은 후송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납치였다. 군 병원 응급실 구석진 처치실. 마취 주사의 따끔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 대령의 비릿한 설교였다. 군의관이 도담의 이마를 꿰매는 동안 마 대령은 팔짱을 끼고 도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중사. 자네 장기 복무 심사 이번이 마지막 기회지. 협박의 서막이었다. 우리 집사람이 좀 예민해서 그래. 예술하는 사람들이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 자네가 센스 있게 비위를 좀 맞춰줬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을 텐데 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전형적인 화법. 도담은 주먹을 꽉 쥐었다. 마취가 덜 된 살을 바늘이 뚫고 지나가는 감각이 생생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원장님이 텀블러로 내리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도담이 건조하게 사실을 말하자 마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도담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폭행? 누가 봤지? 증거 있어? CCTV? 그거 방금 전산 오류로 녹화가 안 됐다고 하던데. 그리고 거기 있던 하사들이 과연 자네 편을 들어줄까? 내 말 한마디면 걔네 군 생활 지옥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닌데. 마 대령이 씩 웃었다. 그 웃음은 악마의 그것보다 더 추악했다. 이 중사. 똑똑하게 굴어. 그냥 훈련 중에 장비에 부딪혔다고 보고해. 그러면 내가 자네 장기 복무는 책임지고 밀어줄게. 치료비랑 위로금도 섭섭지 않게 챙겨주고. 어때? 윈윈이지? 도담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 아버지의 평생 신조였다. 지금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명예를 팔아넘기는 짓이었다. 하지만 당장 거절하면 김하사를 비롯한 후배들이 타겟이 될 것이다. 자신은 707 출신이라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어린 하사들은 견딜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양구 바닥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딸이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장군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오명이 씌워지는 것도 싫었다. 알겠습니다. 도담이 피 섞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훈련 중 부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마 대령이 만족스러운 듯 도담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래. 역시 이 중사가 사회생활을 할 줄 아네.
진작 그럴 것이지. 치료 잘 받고 당분간 학원은 나오지 말고 쉬어. 집사람한테는 내가 사과하라고 할 테니까. 사과?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다. 마 대령이 처치실을 나가자마자 도담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장교라는 자가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는커녕 아내의 범죄를 덮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환멸 때문이었다. 그날 밤 부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이 중사가 발레 학원에서 사모님한테 하극상을 부리다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더라. 평소에 건방지게 굴더니 꼴 좋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었고 피해자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관사방 안 도담은 이마에 거즈를 붙인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 아빠. 통화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렸다가 떼기를 수십 번. 도담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대로 무너지면 정말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붉게 충혈된 눈을 번득였다. 상처는 흉터가 되겠지만 그 흉터는 복수의 낙인이 될 것이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양구의 산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도담은 이마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를 길게 내리고 다녔다. 다행히 뇌진탕 증세는 호전되었지만 12바늘이나 꿰맨 상처는 욱신거리는 통증을 남겼다. 마 대령은 약속했던 위로금은커녕 도담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천서희는 아예 학원 문을 닫고 잠적해버렸다. 모든 것이 묻히는 듯 했다. 그날 오후 위병소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충성, 행정반입니다. 이윤도담 중사님, 지금 즉시 위병소로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게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신분 확인이. 당직병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담은 의아해하며 전투복을 챙겨 입고 위병소로 향했다.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였다. 번호판에는 숫자가 아닌 붉은 바탕에 은색 별 2개가 박혀 있었다. 성판. 소장도 중장도 아닌 투스타. 군단 장급의 차량이었다. 도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사람이 없었다. 아니, 딱 한 명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방부대 시찰 일정이 없다고 했다. 도담이 위병소 앞에 다가가자 뒷좌석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야전상의 어깨에 빛나는 2개의 별. 강철중 소장. 도담의 아버지였다. 아, 아버지? 도담이 얼어붙었다. 강 소장은 위병소 근무자들이 사색이 되어 경례를 붙이는 것을 가볍게 받아주고는 곧바로 딸에게 다가왔다. 근처 사단에 감찰 나올 일이 있어서 들렀다. 내 딸 생일인데 미역국은 못 끓여줘도 얼굴은 봐야지. 무뚝뚝하지만 애정이 묻어나는 목소리. 하지만 강 소장의 시선은 딸의 반가운 얼굴이 아닌 앞머리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 거즈에 고정되었다. 이마는 왜 그러냐? 강 소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지휘관의 살기가 느껴졌다. 도담은 황급히 앞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야간 전술 훈련하다가 나뭇가지에 좀 긁혔습니다. 나뭇가지? 강 소장이 딸의 앞을 가로막았다. 고개 들어. 아버지, 진짜 괜찮습니다. 부대원들 보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고개 들라고 했다. 이 중사. 벼락 같은 호통에 도담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강 소장의 거친 손이 딸의 앞머리를 걷어 올렸다. 거즈 위로 배어나온 핏자국, 그리고 그 주변에 퍼렇게 멍든 타박상의 흔적. 강 소장은 베테랑이었다.
총상, 파편상, 자상, 타박상 등 수만 가지 상처를 봐왔다. 이것은 절대 긁힌 상처가 아니었다. 둔탁하고 무거운 물체에 강하게 가격당해 살이 터진 상처였다. 어떤 놈이냐? 강 소장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훈련 아닙니다. 아버지, 이건 구타 흔적이야.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둔기에 맞은 거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전술 훈련? 지난주 이 지역 훈련 일정 없는 거 내가 보고 다 받고 왔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도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강한 군인이고 싶었는데 억울함과 서러움이 댐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관사로 가자. 강 소장은 딸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차에 태웠다. 운전병에게는 출발하지 말라고 짧게 명령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말해. 누구야? 내가 입 다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내 딸이 맞고 다니는 꼴 보려고 내가 별 달았는 줄 알아? 도담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연대장님. 사모님입니다. 마창석 대령처? 네. 발레 학원에 강제로 등록하게 하고 동작이 틀렸다며 텀블러로. 강 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비싼 수강료, 강매, 인격 모독, 그리고 폭행과 은폐. 이야기가 끝날 무렵 강 소장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윤도담. 네. 그동안 왜 말 안 했나? 내가 부끄러워서? 아니면 내가 나서면 내가 약한 군인이 될까봐? 아버지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바보 같은 녀석. 자식 새끼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명예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강 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감찰실장. 나다. 지금 당장 21사단 예하 66연대로 헌병대 수사관들 보내. 그리고 법무참모도 대동해.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 소장은 말을 끊고 차갑게 명령했다. 타겟은 마창석 대령 부부다. 혐의는 특수상해, 직권남용, 영리 업무 금지 위반, 공갈 및 협박.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잡아넣어. 내군 생활 전부를 걸고 박살을 낼 테니까. 전화를 끊은 강 소장이 운전병에게 말했다. 연대장실로 간다. 사이렌 울리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 쥐새끼들 도망 못 가게.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양구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백조의 날개를 꺾은 악어들을 잡으러 사자왕이 직접 사냥터에 발을 들인 것이다. 도담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이마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더욱 짙고 무거웠다. 강철중 소장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표면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창석 대령은 여전히 연대장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진급 심사 서류를 검토했고 천서희는 잠시 문을 닫았던 학원을 다시 열 준비를 하며 뻔뻔하게 동네 미용실을 드나들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수면 아래서 거대한 포위망이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삭제된 데이터 복구 완료했습니다. 육군 수사단 사이버 수사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 속에는 사건 당일의 참상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천서희가 텀블러를 높이 쳐들고 윤도담의 얼굴을 내리찍는 장면, 피를 흘리는 도담에게 삿대질하며 모욕을 주는 장면,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마 대령이 현장을 은폐하고 하사들을 협박하는 음성까지. 강 소장은 팔짱을 낀 채 그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화면 속 딸이 피를 흘리며 주저앉을 때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충분하군. 강 소장의 목소리는 북풍처럼 차가웠다. 이 영상 그리고 천서희의 차명 계좌 내역, 학원 강매장부, 피해자 진술서 전부 원본으로 3부씩 복사해. 하나는 군 검찰로, 하나는 헌병대로, 나머지 하나는 오늘 저녁 행사장 스크린 담당관에게 보낸다. 행사장 스크린 말씀입니까? 그래. 오늘 밤이 저 썩어 빠진 부부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 한편 관사. 천서희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여보, 나 어때? 이 드레스 청담동에서 대여해 온 거야. 오늘 군단장님 오신다며? 내가 제일 돋보여야 할 텐데. 마 대령이 넥타이를 매며 껄껄 웃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지. 그리고 걱정 마. 그 이 중사 계집에 입단속 확실히 시켜놨으니까. 오늘 아파서 불참한다고 보고 올라왔어. 감히 내 진급기를 막을 순 없지. 아유, 다행이다. 그년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근데 여보, 군단장님이 왜 갑자기 오시는 거지? 내 솜씨 좀 보러 오시는 거 아니겠어? 이번 훈련 성과도 좋았고 아마 별 달아주시려고 미리 눈도장 찍으러 오시는 걸 거야. 오늘만 잘 넘기면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야. 부부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다. 그 잔 속에 담긴 것이 축복이 아니라 독배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양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 66연대 국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위문의 밤 행사는 성대하게 열렸다. 지역 유지들과 군 간부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연회장은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그 중심에는 마창석 대령과 천서희가 있었다. 아이고, 연대장님. 이번에 장군 진급 확실하시다면서요? 사모님은 갈수록 젊어지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아부 섞인 찬사에 천서희는 콧대를 높이며 호호거렸다. 어머, 과찬이세요. 제가 요즘 발레로 몸매 관리를 좀 하거든요. 물 흐리는 애들만 없으면 더 완벽할 텐데 말이에요. 그녀는 은근슬쩍 도담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격을 높이려 들었다. 그때였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이군단장 강철중 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웅성거림이 뚝 끊겼다. 마 대령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입구로 달려나갔다. 천서희도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철중 소장이 들어섰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장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충성. 군단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 대령이 허리가 부러져라 90도로 경례를 붙였다. 강 소장은 그 경례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싸늘한 눈으로 마 대령을 내려다보았다. 마 대령. 파티 준비하느라 바빴나 보군. 아, 아닙니다. 군단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천서희가 옆에서 교태 섞인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어머, 장군님.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멋지세요. 저는 마 대령처 천서희라고 합니다. 그녀가 내민 손을 강 소장은 무시했다. 대신 그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들어오너라.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또 다른 귀빈이 있는 것인가? 문턱을 넘어 들어온 인물을 본 순간 천서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마 대령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다. 우아한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기품이 흐르는 여자. 그러나 그녀의 이마에는 하얀 거즈 대신 아직 실밥 자국이 선명한 붉은 흉터가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었다. 윤도담 중사였다. 에이, 이 중사?
마 대령이 헛것을 본 듯 중얼거렸다. 천서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내가 왜 장군님 차에서. 도담은 천서희를 스쳐 지나가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섰다. 강 소장이 도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마이크도 없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장례를 울렸다. 소개하지. 내 무남 동료 윤도담 중사다. 연 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 대령 부부와 도담을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흔들렸다. 강 소장의 시선이 천서희에게 꽂혔다. 천서희 씨. 네. 내 딸 이마에 그은 그 흉터 아주 예술적이더군. 자네가 발레를 가르친다더니 사람 얼굴을 도화지로 썼나? 천서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해십니다. 장군님, 저는 그런 적. 그냥 훈련하다가. 훈련? 강 소장이 손가락을 튕겼다. 팍.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복구된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퍽 하는 끔찍한 타격음과 함께 도담이 쓰러지는 장면. 니들 때문에 장사 안 되잖아. 라고 악을 쓰는 천서희의 목소리. 피를 흘리는 부하를 보고도 CCTV 지워라고 명령하는 마 대령의 목소리. 경악한 사람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저게 뭐야?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해? 악마다. 악마야. 천서희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끄라고.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마 대령은 이미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강 소장이 마 대령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마창석. 자네는 내 부하가 피를 흘리는데 지혈 대신 입막음을 했더군. 자네가 군인인가? 아니면 저 여자의 깡패 용역인가? 자, 장군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마 대령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다. 강 소장은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그를 내동댕이 쳤다. 이번엔 도담이 천서희 앞으로 다가갔다. 천서희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도담은 천서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원장님. 백조가 되고 싶었던 오리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었네요. 그것도 아주 추악한 오리. 도담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이마에 난 흉터가 조명을 받아 붉게 빛났다. 그것은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체포 현장으로 돌변했다. 마창석, 천서희. 당신들을 특수상해, 직권남용, 공갈 및 협박,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웠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연대장 사모야. 여보 뭐라도 말 좀 해봐. 천서희가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제압했다. 화려했던 이브닝 드레스는 구겨지고 찢어졌고 공들여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우아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신은 이제 사모님이 아니라 미결수 2080번일 뿐입니다. 닥치고 이동해. 수사관의 일갈에 천서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마 대령은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군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이 초라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김 하사가 도담에게 달려와 안겼다. 중사님.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너희들 괴롭히는 사람 없을 거야.
도담은 김하사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다. 한 달 뒤, 66연대는 완전히 물갈이 되었다. 마창석은 파면과 동시에 구속 기소되어 군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연금은 전액 박탈되었다. 천서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민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학원은 폐업했고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와 위약금을 물어내느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양구의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다. 도담은 관사 앞 공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앞머리로 이마를 가리지 않았다. 옅어진 흉터는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저녁 지원서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담이 뒤를 돌았다. 사복 차림의 강철중 소장이 서 있었다. 철회했습니다. 그래. 아빠 백 믿고 편하게 살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저 아직 배가 덜 불렀나 봅니다. 도담의 농담에 강 소장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내 딸이 맞긴 맞구나. 이번 주말에 뭐 하냐? 밥이나 먹으러 올래? 아니요. 약속 있습니다. 약속? 남자친구라도 생겼냐? 아니요. 도담이 발끝을 세우며 가볍게 제자리에서 돌았다. 군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었지만 그 동작은 완벽한 턴이었다. 발레 하러 갑니다. 이번엔 진짜 발레요. 강제로 하는 거 말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 도담은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그 어떤 백조보다 자유롭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악어가 사는 호수를 벗어나 자신만의 넓은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충성. 도담의 경쾌한 경례를 받으며 강 소장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했다. 딸의 뒷모습이 양구의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